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저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헤어스타일을 잘 보세요.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헤어스타일이에요. 머리가 착 눌린 채로 있죠.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사진에 보면 머리가 이제 풀이 확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그 취임하고 나서 헌법재판소 나올 때는 저렇게 뽕이 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 가발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부분 가발이 한번 들킨 적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저 장면에서 보여주세요. 네. 저 장면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 이렇게 동그랗게 붕뜬 쳐져 부분? 있는 부분이 네. 윤석열의 부분 가발. 박근혜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박근혜 그냥 치장 없이 저렇게 나왔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분 가발설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법무부에서. 법무부가 해준 거 아니다. 그냥 스타일리스트가 해줬다.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가 부분 가발을 하는데 죄수가 부분 가발을 할 수 있어요? 저요? 할 수 없죠. 근데 왜 얘는 저 부분 가발까지 하고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다 보니까 아마 대기실에서 했을 거예요. 형사재판에서 못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스타일리스트가 구금장소에 들어와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금장소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하는 건데 전 그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부분 가발을 했느냐 스타일리스트가 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좀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거는 머리에 가발을 쓰는 게 아니고 피청구인으로서 정당한 변론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하는 게 먼저지 머리에 부분 가발을 쓰고 있을 때냐고요. 아니 저는 저 부분 가발보다 더 분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그 재임 기간 동안 맞나요? 하여튼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에 막 빈차도 보내면서 맨날 출근도 늦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치소에서 헌재 갈 때는 부인하게 일찍 기어갑니다. 머리하기 위함이기도 있고요. 뭐 다른 거 처먹으러 가는 것도 있는지 일단 전날 술을 안 모르겠습니다만 먹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대통령 때는 지각하고 그러다가 자기 꾸미고 자기 뭐 처먹고 싶을 때는 기똥차게 일찍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혜라는 부분도 있고 하루에 막 면회를 7, 8번씩 해버리고 문제는 저 머리를 안 죽이고 옛날 머리로 다시 나오면 달라진 모습에 지지자들이 실망할까 봐 나 아직 건재해 라는 의미에서 잔뜩 뻥을 집어쳐놓고 나오니까 저기 무슨 조선시대 가채도 아니고 아니 저렇게 잔뜩 뽕을 집어쳐넣을 생각에 뭔가 좀 효과적인 변론 활동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박수 안 쳐줘서 개엄했어 하면 머리에 뽕 백날 넣으면 뭐해. 나 오늘 서울구치소 갔다 왔는데 앞에 10명도 없더라. 기자가 더 많더라 기자가. 서울구치소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식어가는 거야 열정이. 겁나 빠른 속도로 식어가는 게 너무나 보이고 물론 이제 오늘 눈도 오고 평일 낮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안에서 들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 차마 방송에서 못하겠고 아무튼 진짜 좀 최소한 품격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부분 가발설 확실히 보이네요. 설이 아니죠 이쯤 되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계엄 이후 연설 때 야당 박수 한 번 안 치더라. 아까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겁나 부끄럽습니다. 저 만평에도 윤석열 부분 가발이 보이네요. 그냥 저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궁디 팡팡이나 해줄 걸 좀. 그러니까 제가 아까쯤에 안인득이 이야기했잖아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네. 나한테 서운하게 했으니까 나는 니들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네.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윤석열 연설 때 박수 한 번 안 치더라. 계엄 이후 강변. 걱정 마세요. 이제 탄핵되면 국회에서 박수갈채 쏟아질 것입니다. 그럼요. 기립박수 쳐줘야죠. 아니 근데 제가 못 봐. 제가 못 봐. 그래요? 근데 방송 볼 수 있다잖아. 아니 근데 그 방송이 대부분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뭐 해삼의 하도 이런 거 나오고 그 뉴스 중에서도 편집이 돼가지고요. 그 자극적인 뉴스는 다 빠지고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대로 된 뉴스를 못 봐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만평입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커 지금. 안 잡혀 하는데 안 잡혀요 지금. 왜냐하면 일정 정도의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먹혀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다른 사람의 말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가 후보 때부터 극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자가 대통령까지 되니까 대통령도 저렇게 말하면 부정선거 확실히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국정원 3차장이 아닌데요? 부정선거 없는데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나왔던 거고. 자, 그 이야기는 아까 따로 다뤘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어제 이상민 나와가지고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단전 단서 지시한 건 아닌데 쪽지엔 단전 단서라고 쓰여 있더라. 그러면 그걸 누가 썼냐고. 그러니까 이상민 저 증언이 윤석열을 위한 증언이 아니에요. 이상민을 위한 그럼요. 증언이지. 난 몰랐다. 그러니까 이상민은 그거야. 이상민은 앞에 지금 선도자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야? 최상목이야. 최상목이 쪽지를 받았는데 내가 안 보고 넣어놓고 있다가 누구 건네줬어 했더니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안 봤을 리가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 잠깐만 내가 저걸 받았다고 쪽지를 받고 했다고 했다가는 내란 주요행위 종사자가 되거든. 내가 그러니까 지시는 안 받았어야 돼. 지시는 안 받았어야 되니까 내가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뭔 쪽지가 있길래 그거 보고 그냥 이거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했다는 말이야. 그것도 자세히 안 봤어. 그러니까. 그냥 노조가 슬쩍 그렇죠. 보고.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 언론사 내 이름까지 다 기억해. 아무튼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면엔 뭐가 남냐? 그러면 그 쪽지 그 위에다가 그 쪽지를 올려놓은 건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지시를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지시를 윤석열이 했지만 나는 안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든 증언은 저는 아닌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짓이에요. 형사재판 하듯이.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다룰 만한 이야기도 아닌 거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비읍시옷. 누구나 다 알아. 비응신. 자, 다음에 오늘 또 그 원희룡이 참전을 했어요. 헌재 도망서다. 헌재 독재 용납 말해. 쟤도 이제 대선할 줄 아나 봐요. 조기 대선 냄새 맡았나 봐요. 아마 그 윤석열 정권의 미친놈의 원조죠. 그렇죠. 원조죠. 앞에 현근택 변호사가 없는데도 카메라에 대놓고 쇼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니버스를 바꿔버리시는 분 아니야. 그렇죠. 갑자기 그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서류가 나오고 막 이러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분께서 요즘 조용하다 싶었어. 지금 장이 열렸는데 왜 조용하실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맨 처음에 초창기 이제 이채항명주 있지 않았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그렇죠. 그거 아직 폐지해버리겠다고 하신 분. 고속도로 예. 제가 저 친구가 고속도로 폐지하겠다길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했잖아요. 해봐. 뭐 할지도 할 수도 없고 자기 실제로는 허수아비면서 근데 이제 김문수가 뜨는 걸 보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이 크게 각성한 거예요. 헌재 도망소? 헌재 헌법 독재? 도망소. 그러니까 아무데나 대놓고 다 독재를 붙이면 되는 줄 알아. 의회 독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헤드라인에 쓸만한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던졌는데 미친놈 나왔구나 이런 반응인 것 같고요. 자, 어제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방장관 대행 국방부 차관이 한 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18만여 발 실탄 동원. 뭐 불출을 했네 하는데 그러지만 탄약고에서 갖고 온 불출이라니까. 그럼요. 탄약고에서 가까운 불출이고 그 군 형법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내란 등의 목적으로 군용물을 끄집어내면 사형밖에 없어요. 그건 군사법이죠. 그렇죠. 군형법이죠. 원래는 계획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공포탄 쓰고 국회의원들이 안 나가면 그때 이제 뭐 4명이 한 명씩 들쳐오고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공포탄도 쏘고 다 갖고 왔는데 이거야말로 위헌행위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뭐 경각심만 주려고 했다는 그 내란이 거짓말임을 그냥 드러낸 그렇죠. 거예요. 경각심만 줄 거면 실탄을 왜 갖고 네. 가? 자. 무슨 뭐 자기네들이 특수부대가 움직이면 실탄을 갖고 간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움직이는 게 목적에 따라 다른 거지. 네. 자, 어제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빵 터질 만한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저게 뭔지 여러분들은 아유, 어제 귀여워. 방송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근데 아유 귀여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야해. 어머 그렇죠. 빨개 어머 어쩌죠?
누르지 마세요. 빨개. 누르지 마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주 대낮에 부산에서 은행 강도 고객 직원 2분 만에 제압.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융회사의 보안 점검을 위해서 개몽강도. 한 거다. 세상에 2분짜리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강도 짓을 할 목적이었으면 물총 갖고 갔겠습니까? 진짜 이 시국에 기가 막히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 강도는 겁만 주려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무죄지. 무죄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치. 저를 이렇게 재판소에 불러놓고 물 위에 있던 달 그림자 쫓아가는 것 같다.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렇게 보여요. 국회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적인 헌법기관인데 거기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탄핵 그렇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부 법조인들이 초기에 지금은 그런 법조인들이 거의 없는데 처음에 미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미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폭동을 일으킨 순간 그냥 기수예요. 내단죄는. 그 헌법기관을 장악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순간 그러니까 목적범이거든요. 목적범. 그래서 국회를 실탄을 갖고 갔냐 안 갖고 갔냐 몇 명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있었냐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을 갖고 있었냐. 근데 이제 참 저 사람은 과연 2분 동안 은행을 무력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법률적 판단은 무력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요. 계엄의 원리가 법에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만지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범행에 있어서 고의가 있냐 없냐 실수로 그런 거냐 사람을 죽여도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고의로 죽인 것과 과실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게 법의 형량이 다르듯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포고령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군인들이 707 특임단이 북한 제압하러 가다가 잘못 내려서 국회에 내린 거라면 탄핵 사유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미 포고령 내리고 윤석열이 계엄 선포까지 해버린 상황이면 고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범행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북한을 제압하러 가려다가 국회에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인을 해외나 교전 지역에 전개를 하려면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국무회의를 해야 돼요.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야, 나 북한 마음에 안 들어. 헬리콥터 타고 가지고 싹 쓸어버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게 외환죄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럼 북한 뺄게. 아니 북한이 국내 작전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 말이 길어지니까 막 지치고 힘든데. 아니 오늘 방송을 넘어가겠습니다. 평소보다 길게 한다길래 좀 혀를 길게 뽑았더니 짧으신 분이 고생하셨어요. 이 짧은 혀를 내가 진짜 자, 두통의 종류, 편두통, 고혈압, 스트레스, 경내란 사태. 아, 제가 요즘에 왜 머리가 아픈지 알겠습니다. 아니 경내단 사태 코는 왜 놔둔 거야? 코도 나중에 콧물도 난다고. 아 진짜. 나도 요즘에 약간 미열이 있거든요. 네. 계속 그래. 아, 두통의 종류였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카드에 지금 창원지검이 카드를 딱 꺼내 들었는데 다 윤석열,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막 이렇게 돼 있어. 국민의 그러니까 다이. 참. 근데 진짜 창원지검 검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있어요. 만약에 내단 사태가 커졌다. 제가 봤을 때는 창원지검 검사를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SNS에서 픽업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보고 별로면 탄핵하시면 대종. 이 측분들 왜 이렇게 화나? 야, 일단 만들어 보자. 네, 탄핵이라는 거 만들어서 있잖아.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면 되잖아. 니네들도 그래 3년도 너무 길다 이렇게 니네도 그러면 해보고 씨. 근데 이런 거 말 조심해. 이건 유머인데 진작에 받아들이면 그렇죠. 왜 이재명을 왜 이재명을 탄핵하냐고 탄핵하냐.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장막하게 살아. 조심해야 돼. 우자가 하는 이야기 탄핵 당할 일이 있겠어요. 민주당만 170석인데요. 참, 자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야야야. 그렇지 일찍들 꼬시. 이재명 보기 싫어도 일단 대통령만 만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자 이렇게 하는 거. 또이 4.5일제 거쳐서 사회근무 국가 이거 가지고 또 자영업자들 선동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또 이거 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국회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다루는 거 보십시오. 여유 있게. 말씀하세요. 해보세요. 다 하셨어요? 네. 우리 이제 그런 여유로 사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자 댓글 현수막 대표적인 거 이거네요.
범죄 옹호당 민주당 이재명 살리기가 국정 우선순위인가요? 박정수기가 저런 걸 올렸습니다. 여수시 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전라도에. 그러니까 촛불행동 현수막이 이거네요. 내란 옹호당 그럼 윤석열 살리기가 국정 우선순위인가요? 이런 건 센스 이거 있죠. 제일 잘하는 게 예. 진보당이다. 진보당. 아니 근데 저 플랜카드도 얼핏 보면 혼동하게 딱 붙여놨어 보면 왜 파란색을 저렇게 많이 썼어? 그렇죠. 쥐들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보면 저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위원장 이름 없는 경우도 네. 많아요. 음. 되게 그리고 많고. 진짜 국민의힘인데 은근슬쩍 파란색 많이 씁니다 요즘에. 대선 때 법인카드 초밥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주체도 안 써 있고 딱 그 문구만 써 있는 그러니까. 현수막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도 대선 때 윤석열만 딱 써놓으면 돼. 네.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주 4일째 주 52시간 제 애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우클릭 무슨 노동시간 더 늘리려는 거냐 이게 아니고 반도체 연구 개발만 연봉 1.5억 고액 연봉자만 모든 수당 지급 요건으로만 다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년간 한시적으로만 건강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걸 또 확정해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정도인데 이걸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잘게 마셔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배도 중요하지만 윤석열이 지체시켜버린 성장도 중요하죠. 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찌 됐건 간에 다음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자랐으니까 분배만을 하자 이런 위치였는데 대한민국을 3년 동안 풀파워로 끌어당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데 그 문구 하나만 딱 떼와가지고 우클릭을 한다부터 시작해 52시간 우클릭한다 그러고 주 4일째에 대해서는 좌클릭 도대체 뭐야 깜빡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대통령이 될 사람은 유연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저런 의견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저렇게 나노급으로 섬세하게 모든 상황들을 체크해가면서 정책을 쓰는구나. 그래서 성남이나 경기도지사나 그렇게 훌륭한 행정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 그 교섭단 지원서에서 나왔던 A, B, C, D, E, F 요거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A, AI이고요.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 네. AI. 그리고 B는 바이오. 다음에 C는 컨텐츠 앤 컬처입니다. 저거. 다음에 D는 디펜스, 방위산업. 다음에 에너지. 국가 그다음에 경쟁력. F는 팩토리, 제조업 이렇게. 이거를 전 되게 잘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50분 가까운 연설에 남는 게 뭐가 있어? 국민 소환제 같은 건 어쩌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으니까 민주당 A, B, C, D, E, F한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언론에 안 나와 근데 안 나와요. 나 진짜 바이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다니까. 바이오? 네. 알았어요. 그렇긴 하겠다. 제가 바이오 야구노트 바이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 C, D, G, E, F가 저게 뭐냐면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AI 나오잖아요. 네. AI 난리 났잖아요. 한국이 선진국이 된 데는 ICT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거죠 지금 저게. AI 같은 걸 해야 될 시기에 원전수 그것도 개폭망했고 석유 시추 이런 거. 대왕고들. 나 진짜. 대왕 구라라고 하죠. 술고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겁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대응 아예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지금 미국 수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 4위입니다. 4위. 스탑 더 실 철강 스탑 더 스틸이래 스틸. 관세 왕창 안 낼 거면 멈춰라. 한국이 4위라니까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이 동맹국을 먼저 팹니다.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니네 지급해라. 그 가치를 이제
패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전선에 뛰고 있지, 전선에 있지 않는데 우리나라랑 지금 딜할 수 있는 정부가 없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 김현정 지금 저 국가안보보좌관 뭐 네. 그 양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그 양반은 이미 넘어가서 공화당에 그 인사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왔다만. 야, 의회 공화당이 다 취임식 가서 장악했는데. 저 트럼프한테 뭘 요구한다는 것들 호텔에 가서 보고 그만 부끄러운 새끼들 진짜. 다음 웃으며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교사한테 살해당한 8살짜리 하늘이. 학생이 있었죠. 네. 저거 보고 있으니까요. 뭐 세상을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미친놈들도 대통령부터 미쳐 돌아가니까 온갖 미친놈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를 저렇게 잔인하게 어우.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늘이 아빠가 너 그 하늘이를 지켜줄 사람이 부모님이랑 선생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믿는 선생님으로부터 저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네. 그 주위 친구들도 정말 트라우마가 되게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또 이 사건을 가지고 혐오를 일으키는 또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 뭐냐 그것들은. 진짜 이 와중에 갑자기 전교조 선생님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호자들이 이상하다, 막 이런 거 막 인터넷에 떠들고 그럽니다. 예. 진짜 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고 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안 드릴 수 자.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는 짤은 여기까지. 하늘이의 명복을 빌겠습니다.